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금요일 밤에 뜨거운 다음 주 데뷔 전략 여의도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미드에서 사흘째 개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우세하게 점치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미 대선 결과를 주시하면서 하루 종일 등락을 반복하는 하루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얼마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던지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2416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2421로 출발한 지수는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 자금이었죠. 외국인이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나타낸 반면 개인과 기관들은 순매도, 특히 개인들의 매물이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8.02포인트 하락한 83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를 보였네요. 6,419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모습인데요. 자, 반가운 외국인들의 이번 주 순매수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금요일에는 더 당첨 확률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보내주세요. 관전평과 응원의 메시지. 저희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 만나러 가볼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실전매매 전략가 박지서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의 현일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칼렛 전문가님 의상을 보니 다음 주에도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원을 담아봤습니다. 네,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외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증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증시는 뭐 4일 연속 올랐죠. 4일 연속 오르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조정을 좀 약간 받았는데요.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놓고 보자면 오늘도 사실은 힘이 없었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들어서 뭐 특히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들 그리고 시장을 좀 끌어올려줬던 물량들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매도세를 보여줬죠. 양매도로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면에 있어서 보자면 결국에는 또 이제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고요. 근데 저희가 놓고 보자면 오늘 10시인가요?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뭐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뭐 승복이 아니라 뭐 불복이죠. 불복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시장의 어떤 그 지수도 아래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선물 지수도 아래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상승세였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방향을 아래로 잡아서 선물 지수 낙폭이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 지수 낙폭을 보자면 저희 장중보다 더 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유럽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항상 지금 이게 볼 때 시장의 일시적인 노이즈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좀 더 이게 구체화되면서 계속 어떤 노이즈가 나올지 이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에서 4개 주죠. 4개 주에서 불복 소송을 냈고요. 투표에 대해서 또 한 주에서는 그 재검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걸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와중에 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매체를 보니까 뭐 마지막 몸부림이다. 뭐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뭐 정말 뭐 그런 기사도 뭐 한때는 정말 일본이 정말 뭐 미국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당분간은 저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시장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불복 가능성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뉴스 그리고 좀 그런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은 지금은 저희가 좀 약간은 뭐 연 4일 동안 오르면서 뭐 그냥 뭐 모든 게 마무리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뉴스를 좀 저희 이 나온 뉴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가 더 두드러지게 올랐어요. 네, 한국 증시도 이제 사흘째 상승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뭐 선거의 투표 재검토 등이 다음 주에 혹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다음 주를 시작하게 될 텐데 시장은 일단 단기 고점에서 방향성 탐색 중이라는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스칼렛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좀 쭉 그 조정을 받았던 것을 지금 이번 주에 그냥 단기간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이라는 이제 빅 이벤트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간의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쉬어야 될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이제 2,400선 위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런 불복선언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 좀 자연스럽게 좀 쉬어야 될 지점에서 좀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연말에 보면은 항상 개인 매물들이 출회가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3억 그 대주주 요건을 이제 좀 유예를 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이제 10억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으로 놓고 보면 이제 10억일 때 연말에 출회된 개인 매물들이 한 5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 3월 때부터 그 우리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원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규모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9월 달부터 3억으로 축소된다고 하면서 개인 매물들이 조금씩 먼저 좀 출회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이번 한 일주일여간에 보니까 4억은 좀 4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한 3조 5천억 좀 이상 개인 매물들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닥은 좀 개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동안 양시장 합해서 한 2조 정도 개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연말까지 나올 개인 매물들이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불복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좀 장기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어찌 되었건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일만 지나게 되면은 상쇄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불복할 거라는 거를 증시가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미치는 시장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 충격을 주면 오히려 우리가 또 좋은 종목을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칼렛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뭐 우리나라의 증시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라든가 네. 미 대선을 두고 다 기한이 있는 네, 불확실성이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네. 이걸 지나면 좀 더 자신감을 있게 가져도 되겠다 마음을.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불복도 분명히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아주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를 들어봤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이 클래스타에서 조금 더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같이 철저히 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자,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이슈들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토론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받을게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다음 주를 담은 이야기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금요일은 당첨 확률이 더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이 펼치는 주식 토론 박지석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함께 보시죠. 백악관의 구부 능선을 넘은 이 바이든 후보, 우리 증시엔 약일까 독일까? 자, 지금으로서도 지금까지는 며칠 동안 뉴욕 증시, 우리 증시 모두 우호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움직였다고.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놓고 보자면.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뭐 시장이 저희가 아마 이 미 대선 전에는 저희가 뭐 블루 웨이브 그래서 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는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뭐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차지하는 게 또 그것도 괜찮다. 이러면서 시장은 또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면 저희가 향후 한 적어도 2년간은 지금의 이후의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재정정책이 쉽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듯이 분명히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 집행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함으로 해서 어떤 뭐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업에게는 친기업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상원이 공화당 또 하원이 민주당 이렇게 만약 체제가 된다면 그런 합의가 서로 만약 그런 체제 하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일들은 일단은 뭐 5G 투자, 또 낙후된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건설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재정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안보다 민주당은 2조 달러가 넘는 어떤 금액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많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민주당의 증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독점 규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의 어떤 트럼프가 사실 트윗을 올릴 때마다 계속 트윗에서 뭐 글을 가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뭐 트윗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면서 중립적인 요소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가운데 트럼프의 불복 움직임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이 성향 자체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주가 선거 결과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 주라도 그 결과를 확정짓지 못하는 주가 있으면 대통령을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다수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이. 그 다수당의 대표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 당연히 뭐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뭐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말 그대로 한번 계속 저희가 좀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에 뭐 오늘 저희가 요새 최근 들어 약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에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달러와 가치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량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이 비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저희가 기축통화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 미국이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화를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여전히 뭐 재정정책 또 통화정책 이걸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후에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2차 확산 이런 부분 때문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달러와 약세 기조는 기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달러의 어떤 수혜주라든지 또 여전히 뭐 외국인이 오늘 물론 매도를 좀 하고 뭐 거래소는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약화가 되거나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든 후보의 어떤 공약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도 보면 최근 들어서 보면 이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측을 하고 기존 화석 연료 주식들보다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주식들의 상승률이 훨씬 훌쩍 뛰어넘는 어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공화당이 사실은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대체 에너지 주식들은 이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나 어떤 주가의 어떤 모멘텀들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앞으로의 투자 전략,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앞으로도 전망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모멘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 좀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 미국에서 이 부분이 계속 협의할 가능성이 높게 되면 또 증시에는 또 우호적이겠네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약달러 기조를 조금 더 이어지게 예. 얘기가 된다면 또 외국인 매수도 예상이 가능하고 예.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 다음 주도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지만 가장 큰 화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또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자 이러면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을 텐데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박진선 전문가님께서 앞에서 뭐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거기에다가 제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점은 이제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그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아름답지 못하게 불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질질 이벤트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도 어찌 되었던 간에 결과는 납니다. 결과는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FOMC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뭐 결국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화당이 또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쓸 게 뭐다? 부양책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불복 선언을 하면서 대선이라는 것들이 조금 미뤄지는 악재 요소를 좀 상쇄시킬 거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증시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거든요. 대선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런 부분들의 악재를 좀 상쇄시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도 화답을 좀 했고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수가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사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기술주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압박을 좀 받을 거다 기술주들이. 근데 나스닥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런 규제 부분들을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차지를 하면서 상쇄시켜 줄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악재 요소들을 우리가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화답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의 불복 선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공화당이 다시 한번 이제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추가 부양책에 힘쓸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악재를 상쇄시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에 이런 악재 요소들을 미리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겪었고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미리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뭐 당분간은 불확실성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을 딛고 난 이후에 어떠한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눌릴 때마다 차후 주도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오히려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찬스로 마련할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점에서도 우리는 사실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게 오늘 그런 부분들이 관련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대체적인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7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실 오늘 관련 종목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 오늘 급등자리가 나오면서 관련주 움직임들이 좀 강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건 우리가 부양책 기대감과 함께 연말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든 관련 후보 당선 관련해서 움직임 받는 종목들을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예측을 하고 움직이기에는 사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벤트성으로 쫓기보다는 향후 진짜 움직임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트럼프의 불복 선언도 뭐 조금 더 본다면,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공화당도 추가적인 부양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 부양이나 앞으로 FOMC도 또 제로금리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가가 떠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면을 더 봐도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약달러 기조 등등요.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흘째 미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미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좀 덜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지수 전문가께서 단기 고점에서 방향성 탐색 중이라는 한마디를 주셨잖아요. 고점 신호로 일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수가 저희가 사실은 큰 밴드 내에서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닌 부분 분명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마 다른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어저께 한 개인들이 거의 뭐 2조 원을 넘게 아마 정말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 동학개미들이 잘하신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잘하신 것 같다 이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저희가 어차피 시장은 저희가 돌아보면 저희 전체 투자 기관에서 시장을 보자면 한 80%는 저희가 시장은 뭐 박스권이나 하락장으로 보시는 거고요. 한 20% 정도가 상장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4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뭐 고점에 있는 건 맞고, 그렇다고 이게 고점이라고 해서 하락한다는 고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박스권에 있는 고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여전히 시장은 사실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 상단 하단 밴드를 보면, 물론 코스닥이 이번에 단기간에 가파르게 내려왔지만 사실은 이 큰 흐름에서 보자면 여전히 시장은 지금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여전히 박스권 틀에 갇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보시고 항상 지금 종목별로 대응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승과 하락장의 어떤 그런 대응이 아니라 박스권장으로 보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 고점이라는 게 하락하는 고점이 아니라 박스권 안에서의 고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자, 그러면 전략 측면에서 라운드 2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라운드 1 전략가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를 대위하는 이 금요일에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무료 문자 메시지이고요. 여러분들의 관전병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전문가 방송 무료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 오늘의 주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박지수 전문가께서는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CMO 관련주 코로나19에 바이든까지 얼씨구나 좋다라고 주셨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오바마 케어 부활 공약, 코로나19에 계속 증설 소식도 나오고 있고 연말까지 지금 이 CMO 관련주들 쭉 좀 주목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분간은 계속 주목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요? 보자면 저희가 제약바이오 업종,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업종과 제약 업종이 3% 넘게 올랐고요. 오늘도 보면 종목별로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르지 못했던 기타 제약주들까지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종목별로는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미 대선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케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 동안에 부통령으로 재임을 하면서 오바마의 저희 기존의 오바마 케어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오바마도 사실은 이번 선거 기간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어떤 비난, 트럼프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 친구가 없어서 저런 말을 한다. 이런 말까지 좀 약간 좀 심한 말까지 하면서 비난까지 하면서 바이든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뭐 바이든도 오바마의 정책 부분 상당 부분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당연히 뭐 이런 바이오 업종 제약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바이든의 어떤 신 오바마 케어 이런 공약을 보자면 내용을 보자면 의약품의 접근성 확대하기 위해서 약 가격이죠. 약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말 그대로 쉽게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복제약 처방을 장려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뭐 당뇨 환자 이런 부분도 보험 적용을 쉽게 해서 약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동시에 미 국민의 약 97%까지 대부분을 공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메디케어 연령도 60세로 낮추겠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약을 처방받게 하겠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당연히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놓고 보자면 복제약 장려 정책에 수혜해주는 CMO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업체를 놓고 보자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일단 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PS가 이미 바이오 시밀러 그런 어떤 복제약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세계 1위 CMO 기업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미 바이오 시밀러를 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의 약의 어떤 가격에 대한 정책이 바로 사보험이 아닌 사보험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공보험을 활성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의약품 가격이 싼 복제약을 장려하는 거 이게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 빈민층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약을 처방받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복제약 업체도 그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들어서 놓고 보더라도 복제약 생산할 수 있는 세계 1위 CMO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또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팜, 뭐 SK 케미칼까지 주가가 뭐 10%를 넘는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고루.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이 CMO 대표적인 그 5종목에게는 코로나에 이어서 이번에 그 바이든의 당선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 날개를 다는 새로운 모멘텀이 또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바이든 후와 상관없이 이미 코로나 이후에 치료제 또 백신주 이런 수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공장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CMO 기업을 놓고 보더라도 설비 투자 금액이 이미 2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떻게 저희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미 이 경우에도 세계 최대 공장을 짓겠다. 이게 발표를 했고요. 바이넥스, ST팜 공장 증설을 이미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넥스의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우리의 약을 생산해줘. 이렇게 말 그대로 성계약 하고 나서 이제 공장을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공장 증설 비용까지 오히려 제약업체 쪽에서 대주는 상황. 이렇게 그만큼 이 이 CMO 기업들 이 부분은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에 이어서 현재 그 바이든의 신 오바마 케어 정책까지 가세가 되면서 이런 어떤 제약 바이오주 특히 CMO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요. 당연히 이런 훈풍은 제약주나 바이오주에게도 아마 당연히 가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 코로나 이 부분 또 바이든의 어떤 정책 부분 대통령 후보에게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CMO 기업은 우리가 오늘 짠 하고 나타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쭉 얘기를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단골 주제로 나왔던 것이잖아요. 이 코로나19가 계속 쭉 지속되는 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CMO 빅5 종목 이외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다른 종목까지 또 더 확산될 것이다.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네요. 그 종목을 잠시 후에 또 주실 건가요? 오늘 마침 또 제약주네요. 그래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스칼렛 전문가님, 오늘 어떤 올 트렌드 클래스의 이 CMO 관련주 지금이라도 연말 더 늘어볼 수 있습니까, 수익이요? 네, 저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거 좀 남겨주시면 좋은데 너무 지금 또 다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도 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가진
이게 오히려 좀 진짜 최고 수혜를 받은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관심이 좀 급증인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또 부각이 됐던 게 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또 특히나 오늘은 또 신규 상장된 바이오주들로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얘가 왜 움직이지 할 정도로 급등을 하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후보자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제쳐놓고라도 이 CMO 같은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 글로벌 CMO 시장이 119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까지 해가지고 2025년까지 해서 253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지금 사실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예상 글로벌 이 CMO 시장이 1,087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 기조가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책적인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좀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박준서 전문가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차바이오텍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글로벌 1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떠오르는 샛별인지 요즘에 SK그룹이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규모 BW 발행을 하면서 제대로 출사표를 던진 게 차바이오텍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비단 이제 CMO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의약품을 생산 그리고 기획 그리고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하는 CMO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CDMO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건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도로 발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 국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전염병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이 우리가 바이오, 제약, 의료 이런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책적으로도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의료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옥석은 좀 가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 접근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폭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하기 차바이오텍까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CMO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이 커지면서 또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도 커지면서 제약사들의 선택이 넓어지면서 이게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CMO 기업이 생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알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기존에 이 장비 자체를 꾸리는데 너무 큰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CMO라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막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고 해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진입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누구나 우후죽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 제약사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기운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소 침체된 국내 제약주로 어느 정도로 확산세가
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예, 텐데 예. 박지수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뭐 오늘만 놓고 시장을 보더라도요. 이미 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슬슬 어떻게 보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네, 좀 약간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보였고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먼저 이제 치고 나간 종목들이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 오히려 하락을 했거나 뭐 상승폭이 없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오늘 분명히 보였거든요. 몇 종목이 분명히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온기가 퍼지면서 결국 업종 내로 온기가 퍼지면서 같이 좀 상승하는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클래스만 그 매일같이 놓고 본다면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섹터별의 테마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랬고요. 자, 수익은 어떠셨어요? 이제 라운드 3에서 메모할 시간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희 새로운 종목 2가지 다음 주에 수익을 좀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드리기 전에 저희의 종목들도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지수 전문가님, 정말 수익률이 높으십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뭐 2자리의 수익률은 거의 다 들어가네요. 종목별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 효성 TNC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목표가를 거의 지금 터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40% 수익이고요. 함께 하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여의도 클래스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세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효성태 씨는 아마 제가 방송에서 계속 제가 아마 그 중장기 포트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실적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도까지도 저희가 공장 증설이 제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 포트로 충분히 끌고 가실 만하다는 말씀 드렸었고, 뭐 50주 신고가, 뭐 제가 아마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그렇게 뭐 썩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거의 50주 신고가 돌파는 보이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2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보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번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 증설이 제한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의 그런 어떤 수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스판덱스라는 제품인데 수요는 늘어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장 증설이 코로나 영향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그 공장 증설된 부분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효성 TNC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제한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을 제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다가 뭐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실적 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날 주가가 9%가 급등을 했었죠. 또 거기다가 또 역시 이번에 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스판덱스 초격차 확대를 벌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 그대로 현재 그 효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이 약 32%입니다. 그래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 말 그대로 상당히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굳히기 위해서 터키죠. 터키에 그 스판덱스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공장이 저희가 2번인가 증설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증설입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일반 섬유는 성장률이 뭐 불과 2%,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스판덱스라는 이 제품은 수요가 매년 6%, 7%씩 거의 뭐 일반 섬유보다 2배, 3배 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리가 보면은 특히 중동을 보면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요새 재택근무가 많이 풀렸지만 지금 아직도 여전히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은 그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신축성에다가 어떤 좋은 착용감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이 스판덱스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이 스판덱스라는 소재를 여러분이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효성TN 씨는 지금도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어떻게 보면 수혜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뭐 제가 50주 신고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도 뭐 올해 안에 충분히 뭐 돌파할 걸로 보시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최고가 수익률이 40%예요. 근데 목표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중장기 포트라고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연말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박수를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효과음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카이 전문가님과는 어제 태림 포장도 좀 잘 갔던 거를 점검했고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을 한번 가볼게요. 맞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3분기까지는 이제 적자 부분을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말로 이제 단기적으로 볼 시각 종목은 아니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말까지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 기업입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피해를 좀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실적 적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객 부분에서 이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 이제 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기를 거쳤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간에 이제 저점에서 상승 자리를 보여주는 동안 이 대한항공은 진짜 바닥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특히나 이 물량들이 이제 커지게 될 건데 소비 시즌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항공 매출 항공 이런 물류 부분들이 진짜로 이게 수량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도 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부분에서 조금 눌림 보여줬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요즘 전문가님들의 우리 수익률도 좋고요. 여의도 클래스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이제 새로운 종목 볼게요. 그리고 네. 그 전에요. 저희 노란톡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샵 0988. 네. 이 번호로 샵 0988로 박진섭 전문가님이 더 오늘 내용이 좋으세요? 아니면 스칼렛 전문가님의 내용이 좋으세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성함을 써서 이름을 써서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와 관련된 정보와 또 노란톡 소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종목들 오늘 앞서서 박진섭 전문가님께서는 CMO 기업에 되게 양 날개를 다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 오늘 사실 주제랑 제가 주제를 정하고 제가 종목 정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약주가 됐네요. 종목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이고 이거 내용은 다 이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용을 보자면 저희가 처방 의약품, 또 일반 의약품, 또 비만 치료제, 또 건강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이제 이런 업무들이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또 뷰티 관련 화장품, 건강식품,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물량들을 다 공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사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업무 외에 놓고 보자면 우리들 제약이죠. 우리들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근데 엑세스 바이오가 최근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이죠. 오늘 자회사 그러니까 웰스 바이오죠. 웰스 바이오가 전일 그러니까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진단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그
품목 허가를 받았다,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나모탄주 50mg 이라는 어떤 그런 약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품목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 저희가 뉴스가 연이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장중에 거의 뭐 20%까지 뭐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로는 뭐 저희가 한 5% 상승 마감에 5% 상승으로 뭐 음봉으로 나와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놓고 보면 요새 항상 어떤 뉴스 나이에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또다시 이런 어떤 영향을 저희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모멘텀이 또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후로도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이요? 가격 전략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4,000원을 저희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이었습니다. 목표가, 수저가 함께 확인하세요. 자, 바로 스칼렛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H라는 종목입니다. KH, 네,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 뜨면서 같이 움직임이 많이 좋았다가 좀 쉬는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재상승하면 도전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테슬라의 그 터치스크린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그간에 그래도 이제 이 공급 규모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수혜 부분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좀 확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용 공조 시스템 부분들을 이제 사업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 확장이라던가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 초입부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성장과 함께 이런 매출 부분들의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이전 고점 부분이 2,700원 정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한 1,900원 정도.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EC 목표가와 손절가 역시나 확인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은 수익의 장인 박진서 전문가님과 시간을 조금 더 함께 하세요. 생방송이 끝나고 9시. 오늘 어떤 시간 마련되어 있나요? 제가 하는 매매 자체가 이제 항상 주포가 하는 황금선 매매라는 걸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서는 주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급락장 같은 경우에는 주포도 분명히 움찔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급락장이 이제 사실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포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이후에 이런 주포들에 의해서 황금선 매매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또 전략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방송 후에 제가 무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선 하면 박진서 전문가님을 떠오르게 마련인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될 것 같아요. 9시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전문가 속에 박진서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 하시면 바로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들,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상황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투자와 관련한 자료도 받을 수 있는 팁 드리겠습니다. 샵 0988로 박진석 전문가, 스칼렛 전문가, 자, 두 분 중에 한 분을 꼽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와 관련한 정보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여의도 클래스, 여의도 클래스. 네, 감사드려요,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두 전문가님과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